그래서 이번에는 그 민주노총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택배노조가 이번에 또 파업을 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택배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다 폭로한 거예요. 김 씨가 저예요. 내가 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2006년도 노동절을 맞이해서 민주노총이 통일위원장으로서 방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당시 혁명열사령까지 가서 참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혁명열사령, 대성산 혁명열사령은 누가 묻혀있냐? 네. 가장 백두혈통이 묻혀있는 김일성 일가와 네. 혁명 1세들이 묻혀있는 곳으로서 북한의 성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요, 총장님 거기를 이 대한민국 사람이 갈 수가 있나요? 그것을 방북 인사들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일보라든가 언론 같은 데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우상호라든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서 야 그거 간 게 해프닝이지 그게 무슨 죄냐. 그래서 그 대성산 혁명열사랑 간 거에 대해서 두둔하고 나가가지고 저렇게 못 가게 한 것을 갔다고 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죠. 뭐냐면 3개월간 대북 못 가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게 하나마나한 그럼 어차피 원래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니 3개월인가서 솜방망이 처벌한 거예요. 처벌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뭐냐? 저런 행위를 마치 그냥 있을 수 있는 얘기고 해프닝이지 뭐 저런 거 갖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기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혁명열사 동지에게 그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그냥 끓어오르는 가슴이 벅찬 충성심으로 충성 맹세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단하네요. 이런 사람이 택배노조 현재 위원장이고 또 파업한다네요. 아니 얼마 전에 화물연대 파업했잖아요. 우리나라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택배 이게 똑같아요. 다 사용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용자인데 자기들이 가장 약한 노동자라면서 탄압받고 있다고 계속 권리를 주장하고 저런 게 하여튼 지령이 하여튼 동일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전에 제가 이 정광 목사님하고 방송하기를 양경수가 민주노총의 5대 핵심 과제가 뭐예요? 공기업 모든 산업의 국유화. 그다음에 주택 50% 국유화. 국방 예산 삭감. 그다음에 재벌 해체. 그다음에 100만 돌봄 노동자 공무원화. 이런 걸 주장해서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뭐냐면 사회 대전환을 이루자. 이건 뭐냐면 체제 전환을 하자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뭐하고 똑같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제주도 간첩단 사건의 지령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국민노조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민주노총의 정체가 명확하고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 민노총을 통해서 정말 대놓고 이제까지 그런 대북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럼요. 정말 참 어이도 없고 황당도 하고. 지령도 받고 거기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요. 그걸 또 민주당에서 받아서 또 하고 있고. 그걸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법률적으로 좌표를 찍어주고 보호막을 형성해주고 더 나가서는 북한 무인기 같은 경우가 정전협정 위반이라 그러고 또 저렇게 얘기하는 민주노총의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화물연대 일몰제 폐지 법안이라든가 이런 법률적으로 황당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그것을 감싸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저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요. 앞으로도 또 국민노조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사연님께서 그 댓글을 써주셨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민주노총은 틀딱이고 국민노조는 MG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연님 감사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장님께서는 이 민노총 세력을 마피아의 비유를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현재 MBC 같은 경우 가보면은
그 임금 10억 현재 체불했고 네. 최저임금법 위반하고 임신부에도 야근 같은 걸 막 시켜요. 네. 그래서 요새 우리가 내일 네. 또 삼성 앞에 가서 네. MBC에 광고 주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거든요. 왜냐면 힘겨운 싸움이죠. 저렇게 네. 하여튼 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거예요. 동료들을 뭐냐면은 우리 속된 말로 갈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건설사 같은 게 협박해서 수억 뜯어낸 간부 2명이 한 칸 넘겨 구속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노총에서 이번에 그 건설노조가 불법으로 파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신척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 공부할 그 교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레미콘 못 가게 방해해가지고 네. 저렇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약자들이 민주노총의 파업으로 약자들이 계속 피해를 입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냐? 저는 민주노총 행태가 네. 뭐하고 똑같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예. 민주노총은 마피아와 똑같다. 예. 왜 똑같습니까? 또 설명을 해줘. 예. 마피아는 네. 미국의 이민자들이 네.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네. 객지에 와서 고생하니까 예. 이 천리 타향에 와 있으니까 고향 까마귀도 반갑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네. 서로 소통하고 자기들끼리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이민자들의 어떤 이 권익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마피아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네. 보호하는 명목으로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협박하고 폭력 조직으로 변질해서 예. 여성들을 뭐냐면 성매매 시켜서 매춘시켜서 갈취하고 마약을 팔아서 이익을 얻고 상납금을 받고 그래서 그런 약자들을 괴롭혀서 마피아가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피아라는 건 뭐냐? 그런 자기 동료, 자기 어떤 동포, 그 약자를 괴롭혀서 돈을 법니다. 민주노총들은 화물연대라든가 건설노조 이런 게 어떻게 해요? 약자들을 괴롭히고 동료들을 괴롭혀서 거기서 삥을 뜯어서 자기들의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이익을 챙기는 그 행태, 그 꼬라지 이것이 마피아와 동일하다. 근데 마피아는 뭐 대부라든가 영화 보면은 이렇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마피아는 대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마피아는 정말로 약자들이라든가 여성들을 매춘이라든가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걸 착취하고 갈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운영했어요. 그것이 마피아의 본질이고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자기들이 보호해 준다고 해놓고 자기보다 약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맞습니다. 폭력을 휘둘렀던 겁니다. 그래서 마피아와 민주노총은 그 행태가 똑같다. 네, 그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마피아와 민노총 공통점. 두 번째는 뭐가 똑같냐? 네. 근거지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거지. 뭐가 똑같냐? 마피아는 자기들의 조직을 한 기반을 어디다 두냐? 건설노조. 그다음에 항만의 물류 이런 데에 해서 뭐냐면 자기 조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뭐냐면 강제로 취업시켜서 뭐냐면 건설이라든가 항만의 그 물류라든가 이것을 방해 가지고 기업한테 뭐냐면은 돌아가면서 상납금 받고 이거 안 해주면은 폭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그 마피아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은 살인하고 폭력하고 린치하고 납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건설노조라든가 항만의 물류를 장악해서 자기들의 그 폭력적이고 부패한 조직을 기득권을 운영한 근거지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어떤 건설노조 또는 이런 이 화물연대라든가 택배 이런 데가 마피아의 근거지와 민주노총의 근거지가 똑같습니다. 묘하게 똑같다. 예.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폭력적인가요? 그 쇠구슬을 쏘지를 않나. 그렇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들 노조원만 쓰라고 하지를 자기 않나. 동료들한테 뭐냐면 그 뭐지?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하는데 타이어를 빵꾸 낸다든가 연료선을 절단하는 거나 자동차가 하는데 쇠구슬을 쏜다든가 이게 뭐냐면 자기 동료들을 그냥 폭력으로 저지시키는 게 마피아와 똑같다. 이게 우리는 마피아라고 하면 누가 동경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마피아 밑에 그냥 그 양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양아치.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게 세 번째 어떤 게 똑같냐? 생존 방법이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꼬라지가 똑같고 근거지가 똑같고 세 번째 하는 방법. 생존 방법이 마피아는 뭐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지역 정치권, 지역의 어떤 지자체 이런 데하고 연결하고 뭐냐면
연대를 하고 유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정치권과 유착을 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이재명 같은 경우가 그 책상에 예. 그 이재명 발 올리고 저 책상 위에 발 올리고 했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은 이렇게 그 결탁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점이 제가 생각할 때 똑같아요. 그래서 정치 등 부패 세력과 예. 결탁하고 예. 포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재 민주노총 같은 어떻게 해요? 예. 아까 민주노총은 미국 같은데 법을 통과시키지 마라 그러고 예. 엊그저께만 해도 민주노총에서 어디를 정거농성합니까? 민주당 정거농성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패한 세력과 네. 폭력적이 있는 세력과 네. 결탁하고 네. 유착하는 그 습성이 네. 똑같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똑같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했습니다. 네, 네 가지가 이렇게 싸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똑같고 이제 마지막은 어떤 게 이제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는가? 네. 미국에 그러면은 수십 년 된, 100년 된 마피아 세력을 도대체 어떻게 뭐냐면 처단을 해서 미국이 다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네, 어떻게 척결을 했습니까? 현재 윤석열의 신년 기자회견에 그 답의 일부분이 있다. 네. 미국에서 저는 마피아의 그 약자들을 뭐냐면 폭력으로 갈취하고 상납받는 행위를 보다 못한 정의의 사나이 줄리아니 검사가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마피아와 전쟁을 선포를 해서 저 줄리아나 검사예요. 검사가 법치를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법치를 뒤에서 지지하고 응원해 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었죠. 레이건 대통령이요. 레이건 대통령이 관제사 파업을 잠재운 사람인데 그래서 줄리아라는 강골 검사와 그것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그 도널드 레이건에 의해서 마피아를 뭐냐면 사회로부터 뿌리를 뽑아서 격리시켜서 마피아의 5대 패밀리를 박살을 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또 그 한동훈 장관 계시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 정권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옹호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민주노총이라든가 주사파에 이렇게 오염된 이런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서 하여튼 발본색원을 해서 발본색하기 위해서 뭐냐면 소탕을 해야죠. 우리들의 얘기, 오늘의 얘기 중꺽마. 네, 중꺽마.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줄리아나 검사와 그것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했던 그 레이건 대통령처럼 법치를 앞세우고 그 법치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를 윤석열 대통령께 진심으로 호소드리고 적극 지지하는 게 우리 국민노조다. 이것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청사항 충원입니다.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저런 불법 폭력 주사파 세력이 지하물이 커다 해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노조는 앞으로도 이 노동개혁에 앞장서서 또 가장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또 우리 노동시장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정말 이 약하고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말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고 한번 하고 마무리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말 거대한 이 악과 불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노조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실현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노동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ARS 전화 가입은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능하시고 저기에 여성 노동자는 누구?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